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730 재보선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으로도 승부가 기울지 않아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12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법원과 파기 한송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6곳이어서 네. 재보선 지역이 18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6곳, 대전과 충북 각각 1곳, 영남과 호남에도 각각 2곳씩 있는데요. 재보선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어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석은 전체 288석으로 새누리당 149석, 새정치연합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 무소속 1석인데요. 새누리당이 2석 이상 얻지 못하면 원내 과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 여야의 의석수가 비슷해진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여야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주도권이 달린 선거라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CBS 뉴스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서울에서 재보선 출마 의사할 거라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는지 좀 거론되는 사람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인 만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서는 거물급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해운 전 의원,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은 이미 평택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전 원내대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이계한, 정장선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재보선 공천은 박 대통령의 내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과 새 당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6월 말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도 6월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성과를 낸 후에 여세를 몰아 재보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귀에 익숙한 이름들인데, 꼭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좀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KBS 이사회 얘기를 좀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여당 추천 이사 중에서 몇 명은 입장을 갖다가 바꾼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어제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해임 제청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인 이사회가 해임 제청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여당 추천 이사 중 최소 3명이 해임 제청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총 11명의 이사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KBS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길 사장 해임 쪽으로 돌아선 것은 우선 방송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결될 경우 보도 외압 논란의 한 축인 청와대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이 때문에 여권 핵심부에서 가결적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사들의 단독적인 결정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정치권에서 교통정리를 그렇게 하고서 그걸 따라간 것이냐 그것도 좀 궁금한 일이긴 하고요. 앞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죠. 역시 KBS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가 보도 통제를 갖다가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 그리고 KBS 보도가 얼마나 독립성이 훼손됐느냐의 논란으로 발생한 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도의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외압 폭로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길환영 사장이 부인하면서 어제 이사회의 해임 제청 사유에도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KBS를 통제해왔고 이에 따라 길 사장이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김시곤 전 국장과 장영주 전 책임 PD 등 내부 간부들의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국회에 세월호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가서 청와대 외압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의사도 이미 밝혔는데요. 길 사장의 해임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은 이사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이사회 의결로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방송법상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칙적으로 면직 규정은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회의 정현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받아들여서 3일 만에 해임한 바 있습니다. 이 전례에 따라 KBS 이사회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길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길 사장이 박 대통령의 해임 제청안 수리 이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길 사장이 사퇴하게 되면 이사회는 공모 과정을 거쳐 차기 사장 추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는 8월이면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신임 사장 인선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누구든 사장을 맡아서 어떤 회사를 이끌다 보면 평가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장 자격이 없다든가 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든가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진다면 참 그 문제입니다.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이사회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나 돼서 제청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길 사장이 물러났지만 신임 사장도 낙하산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이에 따라 KBS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 노조와 전문가들은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시 과반이 아니라 제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 다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 다수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여야가 이번 기회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는 오늘 뜬 뉴스를 마지막으로 순서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인물이 다음 주부터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승훈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